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격리시설 지정에 따른 아산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현장을 찾았지만 달걀 세례를 받는 등 반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대치 중이던 경찰과 주민들은 한때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째 계속된 주민들의 반발 시위 현장에 행정안전부 진영 장관이 찾았습니다. 진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려 하자 이곳저곳에서 달걀이 날아옵니다. 진 장관은 전세기 탑승 인원이 계속해서 늘었고 여러 군데를 정할 수 없어 진천과 아산을 정하게 됐다며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경찰 인재 개발원이 제일 방이 많은 데였기 때문에 여기를 저희가 안 정하면 다른 데는 3군데, 4군데를 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국가가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군데를 정할 수 없으니 2군데만 정하기로 하다 보니까 여기 경찰 인재 개발원이 나왔고요. 함께 현장을 찾은 양승조 충남지사도 천안을 비롯한 6개 지역을 종합평가한 결과 경찰 인재 개발원이 1위로 나왔다며 천안으로 결정됐다 아산으로 번복된 것이 아니라 결정되지 않은 내용이 발표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아산으로 오는 교민들은 무증상자라며 주민들이 원한다면 가족과 함께 격리시설 인근에서 생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아산시민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에서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그분이 떠나갈 때까지 저와 같이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도 있는 용의가 있어요. 그러나 진영 장관과 양승조 지사의 방문에도 주민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앞서 진 장관 일행이 도착하기 전에는 일부 주민들이 도로 한복판에 누워 진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는 등 다소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한편 주민 대표단은 진 장관과 마을회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안전대책 등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로 예정됐던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시는 2월 8일 천안박물관과 홍대영 과학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정월대보름 행사를 비롯해 13일 2020 신년 음악회와 26일 천안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 3.1절 기념음악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또 천안시립예술단 전기 공연은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행사를 취소한 만큼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오스트리아와 체코, 헝가리 등 3개국으로 리더십 역량 강화를 이유로 국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연수에는 도내 15개 시군 의장 중 천안시와 금산군 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연수 일정은 오스트리아의 호수마을과 체코의 고성 등 문화탐방 일정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외유성 연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인재영입 6호인 신범철 전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천안갑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 예비후보는 자신은 국방부와 외교부 등에서 일하며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전문가라며 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선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존의 접근 방법으로는 천안갑 지역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며 조속한 시일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임시 개관한 천안 북부 스포츠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체육 인프라가 부족했던 인근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양한 운동기구를 갖춘 헬스장입니다. 주 이용층은 60, 70대의 인근 주민들로 월 4만 원의 저렴한 이용료로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하 1층에 마련된 실내 수영장, 길이 25m의 5개 레인과
어린이풀을 갖추고 있는데 주변에 수영장이 없던 주민들에게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이제 수영을 이제 원래 좋아했고 했는데 이제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주변에 운동하고 수영할 곳이 없어서 이제 많이 불편했는데 이제 여기 생기고 나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가까우니까 일단 무엇보다 가까우니까 좋고 이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매월 모집하는 회원 모집은 순식간에 끝이 나버립니다. 천안 북부 스포츠센터가 2주간의 임시 운영을 거쳐 최근 개관했습니다. 착공한 지 23개월, 총 사업비는 28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센터에는 헬스장과 수영장 외에도 농구와 배구를 즐길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야외에는 인조 잔디구장과 관람석을 갖춘 운동장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는 일시민, 일생활체육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스포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스포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선거 입장 다목적 체육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의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관 건립에도 천안 북부권역의 수건 사업인 스포츠센터 개관이 생활체육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난해 3등급을 받은 아산시는 올해 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그동안 시는 맞춤형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 서한문 발송, 청렴 결의대회 등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시책을 펼쳐왔으며 청렴 시민감사관 제도와 청렴 캠페인 등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문화 확산 시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21일까지 아산시 보건소로 하면되며 헬스케어 사업은 3월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모집은 선착순 200명으로 20대부터 60대 사이 스마트폰을 소지한 시민 중 혈압과 공복 혈당, 허리둘레, 건강 위험 요인이 1개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모바일 헬스케어는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신체 활동량계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사와 간호사, 운동 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갈수록 방치된 빈집이 늘면서 아산시가 빈집 활용 방안 찾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비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한편 실태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구도시민 온천동입니다. 주택가 사이로 빈집이 쉽게 눈에 띕니다. 낡고 노후화된 빈집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더러 범죄 등 주민 안전에도 위협이 됩니다. 아유 나쁘죠. 여기가 지금 따지고 보면은 온양시내에서 살기는 제일 좋아요. 근데 제일 낙후돼 있어요. 아산 지역에만 방치된 빈집이 1,150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빈집이 계속 늘어나면서 아산시가 올해 빈집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지역 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겁니다. 철거는 한 개동에 최대 1,500만 원을, 리모델링은 2천만 원까지입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만큼 부지는 3년 동안 주차장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리모델링 집 역시 4년 동안 무상 임대하게 됩니다. 다른 빈집 정비 사업까지 합하면 올해 모두 6곳이 정비될 예정으로 주거 생활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편의도 확보될 예정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를 해서 그를 주차장이나 공용 목적 주차장이나 쌈지 공원으로 해서 휴게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조성을 하고 그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런 목적으로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편 아산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빈집 정비를 통해 쌈지 주차장과 공원 등 17곳을 운영 중이며 올해 9월까지 한국감정원과 함께 아산 지역 빈집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문화재단이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활문화축제 활성화 등을 통해 시민들의 축제 참여를 꾀한다는 건데요. 처음으로 장소를 옮기는 흥타령 춤축제에 대해선 축제의 틀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첫 선을 보인 천안 생활문화 박람회. 천안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회원들이 참여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입니다. 올해 3회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참가팀을 지난해 51개에서 70개로 늘려 시민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에 열리는 생활예술 페스티벌을 비롯한 각종 거리예술 공연과 2개 구청에 마련된 한편 미술관도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운영됩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 지원, 일상 속 문화 쉼터 제공,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이 발표한 주요 사업 계획에는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 참여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올해 처음 장소로 옮기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 문화재단은 장소가 변경되는 만큼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며 축제의 규모와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차피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기존에 17번 했던 흥타령 축제를 틀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은 이 밖에도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로 예술의 전당을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과 과제 발굴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둔포면 지역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 둔포면입니다.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5천 세대 가까이 입주하면서 인구가 2만 5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학교도 초등학교 4곳에 중학교도 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 특성화 고등학교인 아산전자기계고가 전부입니다. 이에 따라 둔포 지역에도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둔포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은 모두 114명. 둔포에 있는 특성화고에 진학한 7명을 제외하곤 모두 다른 지역으로 진학했습니다. 아산 시내권 학교에 가는 것조차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시간 넘게 소요됩니다. 온양이랑 아산 쪽으로 가고 이사하거나 기숙사로 가니까 네. 아니 1시간씩 걸려가지고 간다고 아침부터. 여기에 인근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학급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이 지역의 아파트가 모두 8천 세대까지 계획돼 있는 만큼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문계고 신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충남도 교육청이 발표한 오는 2022년까지 학교 신설 계획에 둔포 지역 인문계고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수요조사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신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고등학교 신설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둔포 지역 인문계고 신설에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이 원안대로 새롬동에 건설됩니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주차타워는 빠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누적 매출액이 8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인기를 얻으며 직매장 3호점을 건립하기로 한 세종시. 당초 새롬동에 주차타워가 설치된 복합시설로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재정 악화로 예산 절감을 위해 다정동으로 입지를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새롬동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와 우리 새롬동 통장님 포함해
해서 그 누구도 다정동으로 아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이춘희 시장이 직접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고 담당 부서는 공식적으로 새롬동의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충안을 제시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원안대로 새롬동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의 직매장과 연계된 생활 밀착형 복합시설로 건립됩니다. 주차타워는 포함할 경우 8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하는 만큼 예산 절감을 위해 빼기로 했습니다. 개장 시기는 2021년입니다. 새롬동 74번지 1원에 직매장과 연계한 생활 밀착형 복합시설로 건립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3억 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으며 3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입지 변경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샀던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이 원안대로 새롬동에 추진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용 핫라인을 개설했습니다. 시 보건소는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위해 모두 3개 회선의 전용 핫라인을 개설해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용 핫라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감염 증상 안내와 신고 접수, 선별 진료소 안내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시 보건소는 지역사회 내 감염증 확산과 병원 내 전파를 막기 위해 선별 진료소와 방역 대책반을 집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현지 협력관을 파견했습니다. 행복청은 한국 인도네시아 간 협력 사업 발굴 등 교류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수도 이전 협력관 3명을 현지 파견했으며 이들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서 행복도시 개발 사례와 스마트 도시 조성 방법 등을 전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행복청은 지난해 11월 말 인도네시아 정부와 수도 이전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80명 이상의 많은 승객이 탈 수 있는 국내 첫 전기 굴절버스가 땅 위의 지하철이라 불리는 세종시 BRT 노선에 정식 투입됐습니다. 세종시의 또 다른 명물이 될 수 있을까요?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2대를 이어붙인 듯한 대용량 전기 굴절 버스가 세종시 간선급행 버스 체계, 이른바 BRT를 달립니다. 지난해 하반기 구입한 것으로 그동안 시범 운행을 마치고 국내 첫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이 감동하고 안전하며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신고합니다. 이 버스의 총 길이는 18.2m로 한 번에 84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고 3개의 출입문을 통해 동시 승하차가 가능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굴절버스 생전 처음 타봐서 되게 신기했고요. 혹시 서서 가는 승객들이 있어도 좀 편안하게 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전기 굴절버스는 모두 4대, 2대는 대전 반석과 충북 오송으로 가는 광역 BRT에, 나머지 2대는 신도시 내부순환 BRT에 각각 투입됐습니다. 또 올해 연말까지 8대가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전기 굴절버스가 BRT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대용량 수송 능력을 갖춘 그런 운송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우리 세종시가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큰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짧은 주행거리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완충 후 정속 주행 시 230km까지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승객을 태우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 130km 정도밖에 달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 반석과 충북 오송 구간을 2번 왕복하기도 버거운 겁니다. 때문에 전기 굴절버스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배터리 용량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 시민들이 항상 목말라 하는 것 중 하나로 문화예술 부문이 꼽히곤 하는데요.
세종시가 올해를 문화도시 만들기 원년으로 삼고 각종 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6월에는 대한민국 연극제도 세종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세종시에서 열릴 문화행사 중 가장 주목되는 건 단연 대한민국 연극제입니다. 한국연극협회가 지난 1983년부터 해마다 개최해오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극축제로 올해는 지방 최초로 6월 한 달 동안 세종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전국 17개 시도 대표의 연극 경연대회를 비롯해 해외 초청 공연과 소규모 연극 공연 등이 세종문화예술회관과 호수공원 등 곳곳에서 열립니다. 품격 있는 문화예술 공연,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와 일상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할 다양한 인프라도 조성됩니다. 대중음악 창작 활동의 메카가 될 음악창작소가 오는 4월 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직접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상반기 중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지역 예술인들의 순수 창작 활동 공간이 될 공연 예술 연습장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세종시 문화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아트센터가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본격 공사에 들어가고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과 그린마을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